안녕하십니까, 주식대가 셜록입니다. 영상을 시청하시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현대차에 대해서 3분기 실적에 대해 긍정적인 전망이 나왔습니다. 시장 컨센서스를 21.7% 상회하는 이제 1조 3천억 원 정도에 이제 달할 것이다 라는 전망이 나왔는데요. 올해 이제 코로나19 상황에서도 흑자를 내고 있는 데다 제네시스와 이제 SUV 차량 등 이제 고수익 차량의 이제 판매가 이제 호조이고 신흥국 판매 성장세 등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전기차와 수소차 등 미래차에 대한 선제 투자로 향후 실적 전망도 밝다는 의견이 우세하다고 하네요. 2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증권사들이 현대차에 대한 컨센서스를 좀 높게 잡았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2분기 때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글로벌 경기 침체가 있던 상황에서 테슬라와 이제 유의하게 흑자를 냈기 때문인데요. 그때 당시 이제 2분기 영업이익이 5,903억 원, 이제 전년 동기 대비 이제 52.3%가 줄었지만 기존에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추정치를 84.9% 웃도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기 때문에 이제 좀 3분기에 대한 부분도 조금 이제 실적 컨센서스 자체를 좀 높게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상 나오는 좀 실적적인 부분에서 3분기까지 좀 긍정적인 흐름이 좀 이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올해 이제 현대차가 나름대로 좀 선방을 보여준 이유에 대해서는 우리나라가 이제 코로나19 관련해서 성공적으로 이제 방역을 좀 진행을 하면서 고수익 차종 판매 확대가 좀 주요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 이제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이제 글로벌 자동차 생산과 이제 판매가 모두 주춤한 상황에서 현대차는 이제 수익성이 높은 제네시스와 SUV 등 고수익 차종 판매에 좀 집중하는 전략으로 좀 실적적인 부분에서 좀 선방하지 않았나, 그렇게 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현대차의 경우 내년부터 이제 전기차 전용 플랫 eGMP라는 걸 이제 좀 기반으로 이제 양산차를 좀 출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난해 이제 8월부터 이제 이 전기차 전용 플랫인 eGMP 기반 이제 순수 전기차 브랜드 이제 아이오닉을 이제 내면서 매년 이제 내년에는 아이오닉 5, 그리고 내후년에는 뭐 아이오닉 이제 6, 그리고 뭐 24년에는 아이오닉 7 등 이제 계속해서 이 출시를 좀 이어가고자 한다고 합니다. 전기차 생산 대수가 좀 늘어나면은 뭐 규모의 경제라든지 추가적인 레버리지 경제 효과도 좀 기대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좀 어떤 식으로 좀 이어지느냐도 좀 중요하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수소차 관련해서는 지난번에 좀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상용차 부분에서 이제 해외 시장에 대한 진출 초기로 이후에 계속돼서 좀 판매 대수를 좀 늘려 나갈 것으로 볼 수가 있겠고, 단순히 이제 차량 판매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이 수소 전지 이제 연료 전지 시스템 자체를 좀 판매하면서 단순히 이제 차량뿐 아니라 발전기라든지 뭐 드론에다가 이런 연료 전지 시스템을 뭐 적용을 할 수 있다는 얘기도 있고요. 이제 관련 인프라 구축 사업 협력을 통해서 이제 수소 산업 이 시장 자체의 점유율을 좀 확장 자체를 좀 주도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상용차를 기반으로 한 이 수소차 이쪽을 좀 보자면은 아무래도 좀 인프라적인 측면에서 이제 수소 충전소 하나를 짓는데 한 30억 원 정도가 소요가 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내연기관 차량처럼 이제 주유소 같이 좀 밀집해서 좀 짓기가 좀 어렵다고 하죠. 아무래도 이제 비용 소모가 좀 크다 보니까. 때문에 이걸 이제 좀 노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고정적으로 좀 진행할 수 있는 뭐 버스나 트럭 같은 이런 상용차의 경우에는 이제 뭐 노선을 이제 계획적으로 정해놓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뭐 인프라적인 부분을 좀 서서히 좀 느리게 구축을 한다 해도 충분히 수소차가 가지고 있는 좀 장점을 좀 10분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유럽을 좀 중심으로 한 이제 해외 경우는 국내보다 이제 친환경 관련된 이 인프라 구축에 대해서 좀 빠르게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해외 시장에서 오히려 좀 긍정적으로 매출이라든지 아니면 관련된 뭐 연료전지 시스템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좀 긍정적으로 좀 작용할 수가 있는 부분이겠고요. 전기차, 순수 전기차의 경우는 여전히 뭐 향후 뭐 한동안 계속해서 유지가 될 테지만 테슬라가 멀찌감치 이제 선두권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이제 2위 싸움인데, 기사에서 보셨던 이제 eGMP 이제 전기차 전용 플랫폼이죠. 지금까지 이제 현대차가 진행했던 뭐 전기차 같은 경우 이제 이번에 좀 화제가 되었던 이제 코나 EV를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기존에 있는 이제 차량에서 이제 내부에는 이제 뭐 엔진을 빼고 또 뭐 연료통 뭐 이런 걸로 빼고 여기에 이제 뭐 모터라든지 배터리를 집어 넣으면서, 그러니까 애초에 처음부터 전기차로 설계가 됐던 건 아니에요.
내연기관 자동차로 이제 설계가 되었던 차량에서 내부에 있는 부품들을 전기차용으로 좀 넣으면서 진행했던 방식으로 전기차를 만들었었기 때문에, 이러다 보니 이제 효율적인 부분도 떨어질 수밖에 없고, 이제 뭐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예 처음부터 전기차만을 위한 세팅을 해두고 전기차를 좀 제대로 만들어 보겠다 라는 생각으로 이제 진행이 되는 게 eGMP, 전기차 이제 전용 플랫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전기차 전용 플랫폼의 중요성이 이번에 이제 코나 EV 이제 화재 문제로 이제 다시금 좀 대두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뭐 코나 EV 관련해서 뭐 화재 관련으로 뭐 주가 자체가 막 크게 요동치거나 뭐 그런 부분은 일단 현재까지는 보이진 않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확정적인 내용이 결론이 이제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단순히 이제 이슈화가 돼서 그렇지, 뭐 코나 EV의 화재 뭐 수치가 뭐 평균적인 차량 결함 정도의 이제 수치라고는 합니다. 물론 뭐 언론에서 뭐 아무래도 좀 자극적으로 좀 이슈화가 되고, 그리고 이제 소비자들 입장에서야 뭐 구매한 차량이 이제 문제가 있으면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저 같아도 이제 화가 나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현대차가 이번에 2017년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77,000대를 이제 리콜을 한다고, 글로벌 리콜을 한다고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제 국내와 해외 모두 포함한 리콜인데,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은, 아예 이제 배터리처럼 뭐 배터리라든지 뭐 관련된 이야기, 배터리 셀에 뭐 제조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지만,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을 이제 근본적으로 교체하는 해결이 아니라 우선적으로 배터리 관련 시스템을 업데이트를 하고, 이후에 배터리 이상 징후가 발견이 되면은 배터리를 이제 그때 가서 이제 교체를 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현대차가 진행을 하면서 소비자들이 좀 반발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뭐 글로벌 리콜 관련해서 뭐 비용이 뭐 600억 원 뭐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아무래도 비용의 문제이긴 하겠지만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안 하느니만 못한 리콜을 하냐면 이제 좀 비꼬는 그런 상황이고요. 여론이 좀 어떻게 흘러가는지, 이게 좀 이후에 뭐 매출이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좀 연결이 될 만한 의미 있는 이슈가 좀 될 것인지는 상황을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현재까지 파악된 코나 EV의 화재 원인에 대해서는 이제 지난번 국토부 결함조사 결과 배터리셀 제조 불량의 가능성이 있다 라고 밝히긴 했지만, 확실하게 이게 결론을 낸 건 아니고요. 뭐 LG화학 측에서도 정확한 원인이 규명이 된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배터리셀 관련해서 뭐 불량이라고 할 수가 없다라고 반박을 또 한 상황입니다. 이게 좀 결론이 나올 때까지는 좀 이런 관련된 공방들이 계속해서 이어질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일각에서는 이게 배터리 문제가 아니라, 왜냐면은 뭐 테슬라라든지 LG 쪽에 이제 배터리 쓰는 다른 차량들은 문제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현대차 쪽에서 기존의 내연기관 차량을 이제 전기차 부품, 모터라든지 배터리 이런 부분을 좀 채우면서 이쪽에서 좀 문제가, 결함이 좀 발생돼서 이제 화재로 이어진 게 아니냐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차가 이 문제를 좀 급하게 좀 인식을 하면서 전기차 전용 플랫폼을 좀 진행하는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좀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아까 뭐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이게 결론이 난 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가능성도 있겠다 정도로 한 참고 정도만 하시고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주가에도 뭐 당장 뭐 적용된 부분이 있는 건 아니니까요. 정리를 하자면 현대차의 3분기 실적은 2분기부터 끌고 온 이제 호실적을 유지를 했고, 향후에 전기차 전용 플랫폼을 통한 미래차 부문에서도 계속해서 이제 긍정적인 흐름을 이어갈 수는 있겠습니다. 다만 전기차 관련된 업황 자체가 주요 완성차들이 모두 이제 전기차 관련된 미래차 쪽에, 기존의 전통차보다 미래차 쪽에 이제 계속해서 매진을 하고 있는, 역량을 총동원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국내뿐만 아니라 뭐 유럽, 북미 등 이제 해외 시장에서의 브랜드 인식도 상당히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 이번 코나 EV 화재로 인한 소비자들의 심리도 어떻게 해결을 하느냐도 상당히 중요하겠습니다. 뭐 현대차는 지금처럼 뭐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부분이 공존하면서 뭐 현대차 주가 자체는 이제 상승세를 유지는 하고는 있지만, 이후 변동에 대해서 뭐 이전에도 계속해서 현대차 관련 영상들을 말씀드릴 때마다 장기적으로 보셔야 된다. 상단과 이제 박스권 상단과 하단부에서의 움직임을 계속해서 체크를 하시면서, 하단부 쪽에서 비중을 조금씩 서서히 모아 가시고, 비중이 좀 과도하다 싶으시면은 박스권 상단부에서 좀 현금 회전을 좀 돌리면서 현명하게 좀 비중을 계속해서 늘려 나가시는 게 좋겠다. 계속해서 그냥 무조건 홀딩만을 외치시기보다는 그때그때 대응에 조금 신경을 쓰셔라 말씀을 드렸었죠. 결국 현대차의 최근 상승은 이러한 이전에 이제 최근 상승 자체가
이제 뭐 현대차가 뭐 실적이 잘 나오면서 이걸 바탕으로 독자적인 상승을 끌고 갔다기보다는 테슬라나 이제 니콜라 등 이제 미래차에 대한 기대감이 결국 선반영으로 돼서 끌고 간 형태거든요. 이런 기대감으로 인한 주가 선반영의 좀 기조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관련된 인식의 변화에 따라, 대중들의 인식의 변화에 따라서 주가 자체도 크게 좀 요동칠 수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너무 막연하게 낙관적으로만 생각을 하시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물론 관련된 상황 자체는 굉장히 긍정적이기 때문에 주가의 우상향 자체는 긴 그림을 본다면은 계속해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다만 중간중간에 부침이라든지 중간에 있는 이 분할적인 대응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에 좀 신경을 쓰셔라. 너무 막연하게 홀딩만 외치시지는 마셔라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현대차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 주가 움직임이라든지 뭐 아직까지는 의미 있는 변동이 나온 건 아니기 때문에 대외적인 좀 이슈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좀 추천을 드릴 종목은 이제 M2i, 제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전에도 이 구간에서 1차로 한번 설명드렸었고, 하방에서 계속해서 잡으시면서 조금 이제 반등 시점들을 잘 활용을 하셨을 텐데, 최근에 좀 주가 자체가 다시금 좀 눌림이 나오면서 진입 자리를 새롭게 다시금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뭐 이 M2의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한 번에 많은 비중을 싣기보다는 현 구간에서 이제 1차적인 진입 이후에 이 심리적인 지지 가격권이 이제 13,500원 구간, 이 구간까지 이제 분할로 접근을 하시는 게 리스크 관리상 용이하기 때문에 1차, 2차 한 두 차례에 걸쳐서 좀 나눠서 좀 진행을 하시는 게 좀 안정적으로 좀 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장기적으로 끌고 가기보다는 계속 뭐 실시간으로 대응을 하기 좀 어려우신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장기적보다는 이제 단기적인 관점으로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주가 흐름 자체도 장기 관점의 우상향 뭐 이런 걸 활용하기보다는 단기적인 변동, 그 중간중간의 변동을 좀 활용하면서 수익 실현을 짧게 가져가시는 게 더 용이해 보이기도 하고요. 늘 말씀드리지만 주식은 종목 선정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결국 대응입니다. 똑같은 종목도 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저점에서 비중을 모아가면서 수익을 키워갈 수 있는 반면, 뭐 매수하실 때마다 뭐 고점에서 족족 물리는 경우가 또 발생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 점 꼭 명심하셔서 대응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 다시금 고민을 해보시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를 통해서 도움을 받고자 하시는 분은 이 해당 내용을 참고하셔서 성함만 문자로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연락드려서 상담적인 부분 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현대차에 대해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놓치신 분들은 꼭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저에게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